때는 2016년 서울의 어느 한 마을, 제2의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리며 모든 분야의 천재성을 보이는 한 학생이 살고 있었어요. 3일은 3, 3이 6, 3, 3은 8, 3, 4, 15. 하늘지 땅천. 역시 난 다방면의 천재야. 이건 뭐 공부가 제일 쉬운걸? 그러던 어느 날 이 천재 소녀는 팟캐스트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절대 들어서는 안 될 방송을 듣게 되었어요. 와, 시작한다. 메르미, 한고수, 강대리, 안도팔과 함께하는 미스테리 전문 방송 블랙홀. 이건 마치 기로 먹는 마약 같아. 결국 이 천재 소녀는 블랙홀 과다 청취로 바보가 되고 말았다는. 하나 올리고 하나 또 올려. 진짜 바보 같아. 이 방송은 미스테리, 심리, 스릴러 영화를 소개하고 그에 대한 이야기들을 풀어내는 영화 리뷰 방송입니다. 내가 몰랐던 그 영화, 당신이 놓친 그 영화, 본격 미스테리 심리 스릴러 영화 방송 이름하여 블랙홀,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저는 매끈진행 메름이고요. 잠은 사치다. 한고수입니다. 내가 이러고 산다. 강대리입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안도팔입니다. 네, 인사말에 조금 변화를 주었는데요. 먼저 잠은 사치다. 한고수님, 왜 잠을 안 자고 저희를 괴롭히십니까? 아, 저는 잠은 딱 5시간만 자면 된다고 생각해요. 휴대폰으로 비유하자면 한두 시간이면 다 완충되잖아요. 사람도 똑같아. 5시간만 자면은 완충된단 말이야. 그 5시간 더 자. 10시간 잘라 그래.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그래, 물론 개개인마다 차이는 있지. 잠을 너무 안 자시는 것 같습니다. 그 시간에 좀 뭘 좀 움직이라고. 에휴, 그래서 우리가 여기 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러고 산다의 강대리님, 이게 무슨 뜻인가요? 아, 왜 모른 척해요? 맨날 저 괴롭히고 막 못 살게 구고 막. 됐고. 안도팔님. 저봐. 저는 뭐 주위에서 자꾸 저한테 뭘 시키셔서 항상 대답이 알아보겠습니다라고 하다 보니까 왜 제일 저거 입에 달고 살아요. 알아보겠습니다를. 그런 거 안 알아봐. 아예 군대 때부터 뭐 너 밥 먹었냐? 아, 알아보겠대. 지 밥 먹었냐고 물어봤는데. 아, 진짜. 네, 알겠습니다. 일주일 지났는데 다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는 주말에 가평 갔다 왔어요. 설악에. 오. 뭐 혼자요? 아니야. 그 여럿이서 갔다 왔는데 아시는 분들하고 이제 일하는 쪽 관련된 사람들하고 갔다 왔는데 좋더라고요. 뭐 했어요, 가서? 가서 뭐 술 먹었죠. 뭐. 술 먹고 계곡 갔다 오고 그러고 왔어요. 그만 카톡에 사진 올리셨더만요. 네. 얼굴 뻘개져가지고. 뻘개져 낮술 먹고 막. 네, 한고수님은요? 저는 뭘 물어봐요. 같이. 저는 메르미님하고 그 메르미님과 친구분이죠. 그분이랑 같이 셋이서 비가 주룩주룩 오는 날 캠핑을 갔다 왔습니다. 오래 살만한 말씀은. 갔다가 이제 뭐 방송에 대해서 토론도 좀 하고 원래는 그 안도팔과 강대리도 같이 데리고 가려고 그랬는데 다 약속이 있다 그래가지고 저희끼리 거의 갔습니다. 납치였죠. 차가 없는 저는 맨날 납치를 당하는. 그 방송 회의하려다가 무슨 우리 고라니 칠 뻔했잖아요. 아 맞아요. 갑자기 고라니 갑자기 나왔죠. 눈앞에서 고라니가 나타나가지고 부산행 보다 그쵸. 생각났어요. 부산행이 나오는데 일단 스포는 여기까지 하시고. 안도팔님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그냥 주말에 동로에 가서 음. 금을 좀 알아보고 왔습니다. 금이요? 네. 왜? 누구한테 선물할 때가 있어가지고 요즘 시세가 얼마나 하는지. 아, 나 그럼 이거 안 쳐도 돼.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비싸더라고요 금이 아직도. 한돈에 얼마나요? 한돈에? 24K는 아직도 한 20만 원대가. 20만 원대. 네. 반지 맞추려고? 아니 옷걸이 좀 알아보고. 옷걸이? 옷걸이를 금으로? 목걸이. 아, 목걸이. 목걸이. 난 옷걸이를 금으로 준다고. 난 결혼 또 하나 했네. 아니, 뭐 그렇습니다. 메르미님은 뭐 하고 지내셨어요? 저랑 캠핑 가셨잖아요.
회의를 뭐 미끼로 어디 비 오는 날 캠핑. 근데 좋기는 좋았어요. 좋지. 비 오는 소리 되게 좋잖아요. 네, 텐트에 비 떨어지는데 그래서 커피 약간, 한잔 하면 딱이죠. 좋더라고요. 그렇죠. 네. 항구손님 때문에 여기저기 뭐 실려 다닙니다. 흉가도 갔다가 네. 지금 평생 모텔 경험들을 이 6개월 동안 다 한 것 같아요. 어쨌거나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토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격 미스테리 스릴러 무비 토크쇼.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는 실제 10대들의 폭력성과 살인사건을 다룬 영화. 당신의 분노 게이지가 정상인지 고장인지 확인할 수 있는 영화 이든 레이크입니다. 예. 이든 레이크. 이게 영어로는 에덴인데 이든이라고 발음하더라고요. 레이크는 호수고. 영화 소개에 앞서서 영화 내용과 비슷한 실제 사건들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해요. 안두팔님. 아, 좀 네. 알아보죠. 일본에서 일어난 사건을 알아봤는데요. 2000년도에 일어난 사건이었고요. 일본이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가 보통 이제 황금 연휴 기간이에요. 그 어린이날도 있고 또 행사들이 많이 모여 있는 달이 4월 말에서 5월 초인데. 잠깐만요. 걔네도 어린이날이 있어요? 네, 어린이날 있어요. 몇 월 달에? 5월 초에 있어요. 비슷하네. 오. 정확히 5월 5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때쯤 일본에 놀러 갔는데 그 다 쉬더라고요, 회사들이. 네, 몰아서 쉬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정환이 형이 5월 5일로 해놓죠. 맞아요. 정환이 형. 정환이 형, 그렇죠. 사건이 이제 두 개가 있었는데요. 아이치현에 있는 도가와시라는 곳에서 그 대밭을 거니던 그 65세 할머니가 아, 부자셨네. 칼에 40여 군데 찔려서 사망한 사건이었고요. 할머니가? 네. 할머니 남편인 할아버지는 상해를 입고 도망을 쳐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아유, 할아버지가 힘이 없으니까. 결국 이제 범인이 잡혔는데 범인은 근처의 유명 사립 고등학생 3학년 17살이었던 A군이었어요. 네, 그 A군이 잡혔다기보다도 이튿날에 자수를 했죠. 자수한 동기를 물어보니까 살해를 하고 나서 기차를 타고 역을 전전하다가 너무 춥고 피곤해서 자수를 하게 됐고, 그리고 그 범행 동기는 사람을 죽이는 경험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아, 피곤해서 자수한 거야? 네네. 전형적인 사이코패스네요. 네. 근데 나중에 이제 밝혀진 거는 소시오패스에 가깝다라고 이제 밝혀지긴 했는데, 범행이 준비된 범행이었어요. 그 사건이 일어나기 오전에 이제 자기가 도피 자금을 그 학교 운동장 그 고즈넉한 곳에다가 숨겨놨었어요. 살해를 하고 나서 그 돈을 가지고 지하철 타면서 돌아다닌 거죠. 며칠간 돌아다니다 보니까 너무 피곤해서 자수를 해야 되겠다 돈을 싶어서. 다 쓴 거야? 그렇죠. 돈을 다 쓴 거죠. 피곤해서 이제 자수를 하게 됐고, 자수하면서 이야기했던 게 더 섬뜩하죠. 사람을 그냥 죽이고 싶은 경험을 해보고 싶었다. 아, 네. 근데 저는 소시오패스랑 사이코패스랑 그게 구별이 좀 잘 안 가는데. 사이코패스는 그 감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웃고 있는지 울고 있는지 싫어하는지 막 이런 거를 파악을 못해. 사람 얼굴 보고. 소시오패스는? 소시오패스는 그건 알지. 감정은 알면서도? 다 알지만 막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것도 알지만 저지르는 게 소시오패스고. 어떻게 따져보면 선천적인 거랑 후천적인 거랑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이코패스는 그런 감정이 아예 없는. 이게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윤리적으로 뭐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 아예 인식을 못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사건은 그 사가를 출발해서 후쿠오카로 가던 버스 안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고속버스를 타고 있던 소년이 고속버스를 탈취를 했어요. 그러니까 운전사를 칼로 위협해가지고 위협하면서 막 하니까 중간에 한 명 승객이 탈출을 했는데 그 탈출을 한 본보기로, 그러니까 연대 책임으로 해가지고 거기 타고 있던 승객 한 명을 죽인 거예요. 아, 얜 탈출에 성공했고. 네네. 그 한 명은. 그리고 그 한 명이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해서 버스가 탈취됐다는 걸 알렸고 15시간 만에 이제 범인이 붙잡혔는데 실시간으로 중계를 했어요. 이 연휴 기간 동안. 그러니까 아마 연휴 기간이니까 다 사람들이 놀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다 실시간으로 본 거죠. 일본 사람들이 죽여야 된다, 막 이런 여론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아, 실시간으로 중계가 된 거야? 네네네. 잡는 과정을? 잡는 과정을. 와, 완전 그 영화였네. 네네. 네, 경찰들은 이제 부모를 설득해서 자수하도록
유도를 해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 부모는 거절을 했고요. 왜? 네, 이 원래 약간 좀 정식적인 내놓은 아들이요? 병력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부모조차도 내 아들을 설득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나중에 결국에는 이제 무력으로 제압해서 이제 잡은 거죠. 검거를 한 거죠. 정신이 좀 안 좋았구나. 네. 안도팔처럼. 여튼 이제 두 사건을 원인을 파악을 해보면 가정사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어요. 첫 번째 케이스인 A군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교사였고요. 중학교 교사였고요. 할머니를 죽이고 할아버지를 상해를 입혔지만 조부모님한테 엄청 사랑을 받고 자랐어요. 그리고 그 조부모님이 되게 재력가였거든요. 그래서 가정 환경은 되게 좋은 편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B군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는 회사원이었고 어머니는 간호사였거든요. 그리고 뭐 크게 뭐 나쁜 환경도 아니었고요. 심지어 A군 같은 경우에는 유명 사립고등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학업 성취도 되게 좋았어요. 성적이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일을 벌이게 된 계기를 이제 찾다 보니까 이지매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아무래도 이제 A군 같은 경우에는 조부모님은 되게 재력가인 반면에 아버지가 이혼을 했었어요. 그러한 편부모 가정이라는 이런 것 때문에 학교에서 아마 이지매를 심하게 당했던 것 같고요. B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소심한 성격이었어요. 네, 높은 곳에서 야 너 뛰어내릴 수 있어 막 이렇게 주변의 친구들이 계속 이제 막, 고발을 했구나. 하니까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다가 척추를 크게 다친 거예요. 네, 약간 몸이 불편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반에서 이지매를 많이 당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약간 공격적으로 바뀌게 됐죠. 야, 고속버스 탈취할 용기로 보복을 하겠다 친구들한테.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아무래도 이렇게 왕따를 당한 사람한테 왜 그러한 고통을 느낄 만큼 그 왕따 당한 사람한테 뭐라고 해코지를 못했냐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 상황이 되면 아마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사람한테는 상해를 못 가요. 네. 되게 잘한다 너. 너 이지매 당했었어? 아니 이걸 찾아보면서 제가 많이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애초부터 상대를 못하니까 이지매를 당했을 것 같아. 네, 기선제압이라던가. 그런 것도 있고, 왕따 같은 경우에 그 보통 그 왕따를 겪은 사람이 가해자한테 뭔가를 그 상해를 입히거나 가해를 입히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한테 뭐 왕따를 자기가 또 왕따를 하는 가해자가 되거나 아니면 보상 심리 같은 거구나.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뭔가 가해자한테는 그거를 어필하지 못하고 자기보다 더 약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보상 심리지. 네. 일본이 되게 심하잖아, 그지? 그쵸. 일본이 되게 이지매 사건이 심하죠. 근데 살다 보면 사람 대 사람으로 이렇게 곤란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히 나한테 나쁘게 하진 않는데 기가 눌린다 그러나? 살짝 나에게 어떤 짓을 하진 않았는데 불편해. 그런 사람 있지. 불편하고 곤란해하는 상황을 조장하거나 그러면 딱히 꼬집어서 그 사람을 탓할 수도 없고 아닐 수도 없고 가만히 있기엔 자존심 상하고 약간 그런 사람들이 한둘씩 꼭 있잖아. 그럴 때 학창 시절에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기가 좀 눌렸던 것 같아. 그런 게 원인이 돼서 크게 사건이 일어났던 거였고요. 이게 기억이 되는 이유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4월 말에서 5월 초까지 일어난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때가 연휴 기간이다 보니까 별로 안 됐구나. 네, 아무래도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졌죠. 야, 넌 방송하는데 자냐? 강대리. 아니, 자는 줄 알았어. 아니 앉아서. 아까부터 계속 피곤하시다고. 저는 그 예전에 좀 알고 있던 사건이긴 한데 이 사건을 좀 다뤄야 되나 안 다뤄야 되나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독백식으로 한번 읊어볼게요. 자, 때는 1993년 2월 영국의 머지사이드주 리버풀에 위치한 대형 쇼핑몰에서 당시 나이 10세였던 소년 2명. 10세네요. 나이도 10세야, 이 10세들이. 10세, 10살. 10살 소년 2명이 제임스라는 3살짜리 아이를 타겟으로 제임스의 어머니가 정육 코너에서 한눈을 파는 틈을 노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유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마일 떨어진 철길로 데리고 간 뒤 쇠몽둥이로 폭력을 가하기 시작하였고 3살을요? 3살짜리를. 아직 유아였던 제임스를 표적물로 삼아 멀리서 벽돌로 맞추기,
또는 높이 던졌다가 머리부터 떨어뜨리기. 급기야 나중엔 10kg에 달하는 쇳덩이를 제임스의 머리에 떨구게 됩니다. 두개골 골절로 사망한 제임스를 이들은 사고로 위장하기 위하여 철길에 방치를 한 뒤 무거운 돌로 제임스의 머리를 눌러놓고 자리를 뜹니다. 결국 열차에 의해 두동강이 난 시체로 발견된 이 세상의 원망도 외치지 못한 3살 난 제임스는 왼쪽 눈에서는 파란색 페인트가 부어져 있었으며 항문에는 배터리가 발견되었고 귀두의 표피가 강제로 젖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수사 결과 존 베너블스와 로버트 톰슨이라는 10살 난 꼬마들의 소행이라고 밝혀지자 영국 전역은 물론 전 세계에 너무나도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들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유럽 인권재판소는 8년의 징역형만을 내리게 됩니다. 석방 후 그들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2001년 석방된 그들은 정부가 지정해준 새로운 신상을 부여받고 현재 어딘가에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좀 많이 심한 내용을 좀 줄였어요. 좀 듣기 거북하실 것 같아가지고. 근데 10살? 10살 10살이면 3학년이죠? 초등학교 3학년이 3살 난 아이를 그때 그 어렸을 때 잠자리 잡으면 날개. 날개 꼭 뜯고 모가지 썰잖아요. 다 사람한- 해보셨죠? 사람한테 해본 거네요. 그렇지 사람한테 한 거지. 얘네들이 뭘 보지 않았을까요? 그런 근데 매체나 이런 걸. 영국이 약간 좀 10대 폭력 그런 게 좀 강해. 네, 저도 이 사건 케이스 찾아보면서 여러 나라를 알아보니까 실제로 영국이 되게 10대 청소년들의 이제 강력 범죄가 되게 많더라고요. 인종차별도 심하고. 인종차별도 심하고. 실제로 2000년대 중반쯤에는 학생들이 잭나이프라 하죠. 네, 그런 칼을 소지하는 걸로 되게 유명했었어요. 그래, 유행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서로 이제 칼을 주고 받아가지고 죽는 경우도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그 칼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강제로 자퇴시키거나 뭐 그런 일도 되게 많았거든요. 자, 근데 후속 이야기가 있어. 이 애들이 2명이 3살 난 꼬마애를 데리고 간다고 생각해봐. 길거리에서. 우리나라야 뭐 그렇다고 보겠지만 영국에서는 그게 안 되거든. 애들이 애들을 끌고 가는 거는 안 된대. 그거를 목격한 사람이 38명이 있었어. 근데 신고를 다 안 했어. 그때 당시에도 좀 쇠멍둥이로 맞아가지고 이렇게 멍도 있고 그랬나봐 제임스가. 근데도 38명 중에 2명만 물어봤대. 너 어디 가니? 지금 뭐 하는 거니?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이제 커졌잖아 사건이. 그래서 리버풀 38인 막 이런 얘기도 있었어. 지금 살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어릴 적 사진은 있어.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존 베너블스와 로버트 톰슨 그 2명이 이제 사진 딱 찍히게 있는데 존 베너블스는 좀 지금 잘 자랐으면은 괜찮게 생겼었어. 어렸을 때 살았나 다 성형을 했겠죠, 아무래도. 다 바꿔줬겠지. 근데 또 한 명의 희생자가 생겨. 스콧이라는 사람인데 인터넷에 이 사람 몽타주가 뜬 거야. 네티즌들이 얘 존 베너블스 컸으면은 이렇게 생겼었을 거다. 이렇게 비슷한 생긴 사람이 한 명이 있었어. 근데 이 사람이 막 각종 언론 매체 막 주위 사람들한테 막 돌멩이도 맞고 계란도 맞고 막 그런 거야. 결국 자살했어. 원래 아니었거든. 이 사람은 스콧이라는 그냥 일반인이었어. 그래서 존 베너블스 너는 아이도 죽이고 이 사람도 죽였다. 근데 언론이 죽인 거거든. 그쵸, 어떻게 그쵸. 보면. 그런 케이스가 되게 많죠. 그리고 존 베너블스가 2010년에 아동 섹스 사진 문제로 구속이 됐었어. 그리고 2013년에 석방이 돼서 또 들어가지. 새로운 신상 정보를 받고 살아가고 있어. 와, 영국 진짜 되게 좋은 나라네요. 좋아. 그걸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를 준다는 건 그렇지. 왜 그러지?
우리나라 같으면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따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왜 왜냐면 이제 근데 그 개인의 그거를 존중을 그럼서? 해주는 거니까. 그 유럽 인권보호 단체 뭐 이런 데서 이제 그게 훨씬 세구나. 그런가 봐. 음. 아무튼 참 내가 대본 작성하면서도 참 그랬어. 우리나라 케이스도 몇 가지 있잖아요. 최근 들어서 음. 김해 사건이라든지. 예. 그리고 서울에서도 뭐 화양동인가? 거기 실제로 여고생을 감금해서 좀 무섭긴 해. 성폭행을 하려고 하다가 반항하니까 죽여서 시체를 또 여관에서 분해한 다음에 봉지에 들고 나가는 게 찍혔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약간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두머리가 있잖아. 패거리에. 그렇지 센터가 있지. 센터가 시키면 음. 친구들도 보고, 그러니까 내가 쫄보인 것 같이 느껴지지 않으려면 시키면 해야 되는 약간 그런 것도 있고. 누구나 있을 거야 그런 거. 있죠. 또래들이랑 같이 있을 때 또 용감해지잖아요. 약간 살짝. 뭐 이즘에도 보통 맞아. 한 명이 하지 않잖아요. 그래. 대표로 주도자가 있어. 주도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음. 그 사람이 뭔가를 이렇게 주도하면 그 옆에서 똑같이 이제 방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이 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네. 10대 심리 어떤 것 같아요? 그때 나이 때 되면 얘 또 자는데? 앉아. 10대 심리 좀 알아보셨잖아요. 그때 심리 좀 가르쳐주세요. 좀 관련된 뭐 사례랑 이제 알아봤는데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눠볼게요. 네. 첫 번째로는 그 권위자 효과라는 게 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사람들을 뭉치게도 하면서 이제 눈을 멀게도 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데 이 대표적으로 이와 관련된 실험 중에 밀그램 복종 실험이라고 있어요. 빌그램 복종 실험. 네, 밀그램 복종 실험. 올해 5월인가 밀그램 프로젝트라고 영화로 개봉도 했었는데 아 그런 아, 네. 영화가 있어? 네, 밀그램 프로젝트? 네, 있었는데 이게 1961년도에 예일대에서 미국에 있는 대학교죠. 예일대 유명하지. 네, 예일대에서 안 가봤어? 아이비 리그. 그래. 네, 있었는데 스탠리 밀그램이란 이제 대학 교수가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아 이 교수님 이름 따서 네, 그쵸. 밀그램 복종 실험이구나. 네네 교사랑 이제 학생으로 이제 나눠가지고 이제 교사가 이제 질문을 냈을 때 이제 답안이 이제 오답일 경우에 이제 교사가 이제 전기 충격 장치로 어떤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제 뭐 작게는 5V 이제 계속 커지긴 하겠지만 최대 450V까지 오 서부 충격을 이제 가할 수 있게 했어요. 저 군대 때 당해본 것 같은데. 선생님이 고문하신 거 아니에요? 그때 이게 이제 거래로 당한 거 아니에요? 상 교수님한테? 아니 말 안 들으면은 내가 잠깐 전기 네. 군대 아마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312라고. TA312라는 그 전화기가 있어. 그거를 네. 이렇게 돌리면 그 코일을 정- 돌리면은 전기 그게 충격이 전기가 가는 거거든. 전기 신고가 있는데 그래서 야 이리 와봐 잡고 있어 이런 다음에 말해라고 해서 이제 거짓말을 하면 그걸 열심히 돌리죠. 발전기 막 돌리면 전기 가거든. 진짜 못됐다 진짜. 근데 그거는 좀 약한 편이었어요. 그거보다 이제 따끔따끔하지. 450V가 약해요? 그거 아니, 그거 450V 하길래 450V면은 너무 센데? 거의 뭐 전기 감도 안 와. 충격기랑 비슷할 것 같은데. 이건 기절하나? 전압이고 그거 틀리네. 전압만 세도 안 죽어 사람. 암페아가 이런 게 같이 흘러줘야지 죽는 거지. 그 정전기가 몇 백만 볼트야. 맞아요. 그 따끔한 게. 근데 우리 몸에 흐르지를 않아서 말 그대로 정전기, 멈춰 있는 전기. 뭐 아무튼 실험 전에 가설로는 교사 역할 맡은 사람들이 이제 한 0.1% 정도만 이제 450V까지 전압을 이제 올려서 고통을 줄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무려 65%가 450V까지 올려서 충격을 줬대요. 실험을 하는 사람들 그래도 긴장이 되고 막 떨리고 할 거 아니에요. 대학 교수한테 저는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얘기했더니 밀그램이 내가 책임질 테니까 계속 해봐라. 그렇게 했어요. 이제 학생들은 그러니까 이거야. 그 교수는 조금만 볼트 주는 건데 얘들이 느끼기에는 뭐 450볼트를 느끼고 있는 거야? 그거 아니야. 그거 그게 아니야? 아니라 만약에 한 교수님이 강 대리님한테
버튼을 누르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 제가 실험자면 저는 제가 전압을 받는 거죠. 얼마나 자극이 되는지 한 교수님이 강대리한테 야 전압 좀만 높여봐, 좀만 높여봐 해서 최대 458돌까지 가는 거지. 근데 누르는 사람은 강대리지만 시키는 사람은 한 교수님인 그치. 거죠. 그래서 한 교수님은 그걸 보고 싶은 거야. 높은 사람이 시켰을 때 넌 책임이 없어. 내가 다 시킨 거니까 너는 시키는 대로 해 라고 했을 때 그 실험자가 어디까지 누를 수 있느냐. 근데 저는 전기가 안 오는 거라고 연기를 하는 거죠. 녹음된 이러면 목소리만 이제 재생한 거예요. 고통받는 목소리. 그러면 명령을 받는 사람은 자기의 도의적인 그런 거를 버리고 권위자가 시켰을 때 어디까지 복종을 하느냐를 실험한 그 실험이 요 실험이에요. 밀리그램 복종 이 실험. 서프라이즈 나왔는데 안 보셨나 봐요. 서프라이즈 방패인시잖아요. 서프라이즈도 왜야. 그래서 권위자 효과.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시키는 대로 해. 그렇죠. 그래서요? 근데 뭐 권위자 효과는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두 번째로 동조 효과라고 있어요. 동조 효과가 뭐냐면은 이제 집단의 이제 압력하에 이제 개인은 그 집단이 기대하는 바대로 이제 행동이나 생각을 이제 바꾸게 되는 거. 그게 동조 효과인데 저희 EBS에서 이와 관련된 실험을 했어요. 또 실험 과정이 질문자는 한 명을 두고 한 7명 정도한테 문제를 내요. 근데 이 중에 6명은 실험을 위해서 이제 고용된 사람들이고 나머지 한 명은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혼자만 참가자. 몰래 카메라네 그러니까. 네, 그렇죠. 완전 몰래카메라 식으로 이제 영상이 있는데 카드가 2개가 있어요. 왼쪽 카드에는 이제 선을 한 3cm를 그어놔요. 그리고 오른쪽 카드에는 선을 3개를 긋는데 하나는 1cm, 하나는 2cm, 하나는 3cm. 문제를 내는데 이 왼쪽에 있는 카드 이제 3cm죠. 그거 길이와 똑같은 선을 찾아라. 그랬더니 이제 한 6명은 고용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3cm 선이랑 같은 선을 찾아라 하고 객관식으로 뭐 1cm짜리, 2cm짜리, 3cm짜리가 이렇게 있지. 실제로 말하면서. 그래서 같은 선 찾아라. 네. 하는데 6명이 다 오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2번이라고 막 2cm라고. 한 명 얘기하고 2명 얘기하고 참가자가 표정이 약간 어리둥절하잖아요. 자기가 봤을 때는 무조건 3cm인데 1cm 간격은 누가 봐도 차이가 나니까 이상하다 싶어서 혼자 계속 이제 사람들을 쳐다봤는데 당당하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이제 어리둥절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도 결국에는 오답을 얘기하는 거야. 오답인 이제 2cm를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만 바보 될 수 없으니까. 그쵸. 동조된 거죠. 다른 답을 말했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엔 이상하지만 다른 모두가 그렇다고 하니까 자기도 그렇다고 말하는 거. 그렇죠. 뭐 집단의 순환, 소수 집단의 존재감, 이 동조 효과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좀 달라지기도 하는데 그 CF 있잖아요. 모두 다 그쵸, 아니라고 그쵸. 말할 때 기라고 해라. 그 영상에서도 약간 그와 관련된 약간 멘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쉽지가 않아. 만약에 이게 누가 봐도 녹차야. 근데 메르밀 씨랑 안도팔 씨랑 강대리 씨는 이게 커피라 그러는 거야. 그럼 나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라고. 나도 이건 녹차인 거 알지만은 녹차라고 말했다가는 내가 좆될 것 같은 거지. 그렇죠. 이상한 사람 될까봐. 그리고 우리가 갑자기 막 지나가다가 어떤 2-3명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뭐 하나 싶어서 나도 모르게 또 쳐다볼 때 있지 않았어요? 맞아, 없었나? 있어요. 있었죠. 어. 네, 이런 것도 같은 뭐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EBS에서 이거 보고 괜히 먼데 이렇게 쳐다봤었거든요. 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를 본다기보다 그냥 어떤 사람이 뭘 쳐다보니까 그냥 슬쩍 한번 그쪽을 쳐다보는 거지. 그렇지. 한번 해봤어. 집에서 봤어. 그걸 왜 했어? 근데 나도 그냥 무심결에 하게 되던데.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얘기하자면은 이제 방관자 효과라고 있어요. 이제 뭐 책임을 뭐 분산시키고 뭐 타인의 행동을 참조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뉴욕에서 맞아. 뉴욕에서 있었던 사건 중에 하나인데 1964년도에 이제 키티 제노비스라는 사람이 윈스턴 모즐리한테 살해를 당했어요. 키티가 죽었어. 네, 키티가 예쁘게 생겼는데 죽었어요. 그때도 12명 정도가 소리가 들렸을 거 아니에요. 이제 자기가 위협을 느꼈으니까 키티가 이제 위협을 느꼈으니까 살려줘요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 근데 겨울이고 창문도 닫히고 소리가 나긴 나는데 뭐 애인하고 다퉜을 거다. 뭐 아무도 신고를 안 했대요. 이제 결국에 이제 그렇게 살해 당했죠. 범죄자인 미스터 모즐리가 이제 종신형을 받고 이제 무기징역이죠. 종신형이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웃긴 거는
윈스턴 모글리가 자신이 이제 범죄를 저지르면서 자기가 그걸 느낀 거예요. 누군가 이제 위험에 처했을 때 나서서 도와야 한다는 거를 자기가 느낀 거예요. 그때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저지른 사람이 이게 웃긴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 생각을 갖고 교도소에서 목욕하는 중에 박사학위도 취득하고, 진짜? 예, 논문을 썼구나. 예, 1977년도에 뉴욕타임즈에다가 자기가 생각한 거를 뉴욕 타임즈. 예, 거기다가 그게 권위 있는 타임즈잖아. 예, 알지? 이 뉴욕 타임즈 이거 아무나 안 껴주는데. 예, 그 자기가 느낀 거를 뉴욕타임즈에다가 4개에서 10,000원을 남겼다고 막 그런 소식도 있고. 무슨 뭐? 범죄자인데 범죄자면서 그런 그런 말을 말을 네가 할 수 있냐 이러는 거죠.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 윈스턴 모즐리 효과라고 해도 되겠네. 이 사람 때문에 어떻게든 나온 효과 아니야. 뭐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생각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그거잖아. 그러니까 누가 위험에 처했어. 근데 어떤 사람이 도와주려고 왔어. 근데 삥 다 둘러싸잖아. 구경하려고. 그죠. 근데 119 좀 불러주세요. 그러면 아무도 안 해. 맞아. 배터리가 없어요. 막 한 명 아니야. 배터리가 없어가 아니라 아니 그 사례도 막 그것도 있더라고. 119 좀 불러주세요. 그러면은 아무도 안 해. 몰라. 근데 지목을 해야지 된단 말이야. 아 맞아요, 맞아. 맞아. 거기 아가씨 누구? 무슨 빨간 모자 119 아저씨 뭐 이런 식으로 막. 그래야지 해준다 이거지. 맞아. 동원 가면 이야기 하잖아요. 심폐소생술 할 때. 음. 그 주변에 아무나 119 불러주세요 하면 절대 맞아. 불러주지 않으니까 근처에 꼭 지정해서 거기 뭐 거기도 노란 그- 티셔츠 입은 아저씨 뭐. 119 좀 불러주세요 이렇게 꼭 이야기하라고. 안도팔처럼 생긴 아저씨 불러주세요. 그러면은 너는 알아보겠습니다. 이러지 또. 알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나서서 막 하기가 어려워요. 이게 지금 말씀해주신 게 다 이지매랑 다 연관이 되네요. 세건 다. 이제 그와 관련. 근데 이게 비단 10대들만의 심리는 아니잖아, 그치? 이제 보통 모든- 사람들의 심리죠. 네. 범죄 현상에 대한 사람들의 심리가 다 여기에 음. 포함된다고 볼 수 있죠. 이상한 일에 휘말릴까봐 그치, 요즘 같아서는 또 요즘 세대가 그렇죠. 팍팍하니까 도와주는 사람들이 별로. 우리 어릴 적엔 안 그랬잖아요. 저희 저는 어릴 적에는 집에 가다가 어떤 아주머니가 누워 계신 거예요, 길에. 어머. 여름이었어. 다행히 여름인데 여름이니까 또 거기 누웠겠지. 그쵸, 시원하다. 그쵸. 이러고 더워. 술 많이 자셨어. 깨웠어요. 그래서 밤에 아무도 그러다 무슨 당하면 어떡해. 외진데인데. 그래서 특히 여성분이. 아주머니 일어나시라고 그랬더니 술이 되게 많이 드신 거야. 만취 상태여서. 가족분들 전화번호 가르쳐 주시면 전화해드리겠다. 아주머니 뭐 남편분은 전화번호 뭐예요? 막 이러고 막 그랬는데. 진현이 내 남편 번호를 왜 물어? 이거 아니야? 맞아요. 아 진짜? 그래서 이렇게 막 꼈더니 저를 이렇게 술 취한 눈을 한 반 덮인 눈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니 근데 또 되게 세게 생기신 분이었거든요. 그냥 네. 그럴 때는 112에 신고하고 그냥 가는 게. 근데 그렇게 그런 눈을 이렇게 쳐다보더니 요망한 년. 맞잖아 근데. 요망해 보였네. 요망한 년. 요망해 맞아. 보였어. 어떻게 알았지? 씨. 나 용어한 거 어떻게 알았지? 괜히 욕먹으니까 기분 나빠 갔어요 집에. 잘했어요. 그분을 몇 년 뒤에 봤는데 거기 슈퍼 아주머니더라고. 그래서 그 근처에 사시는 아니 보통 분이더라고. 동네에 사시는 동네 얼굴 딱 보니까 기억이 나더라고. 남편이 또 속색이셨구만. 근데 요즘에는 지하철에 아침에 보면 누워 계신 분 되게 많거든요. 사람들이 그냥 대부분 그냥 보고 지나가더라고요. 뭐 지하철이야. 그리고 정신이 온전치 않은 분들이 가끔 있으니까 때리기도 막 때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냥 두게 되지. 특히나 여자분들은 최대한 피하려고 해요. 저는 되게 그냥 경찰에 신고하는데 경찰들이 되게 싫어할 거야. 아마. 번호 저장돼 있는 거야. 아, 또 이 신고 전화네. 아니 요즘엔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뭐 출동했습니다, 뭐 도착했습니다 이런 게 문자로 다 문자로 오더라고요. 와요? 아, 신고 많이 하시나 보다. 네, 저는 그냥 지나갈 때마다 있으면 제가 뭐 이렇게 하진 않고요. 나는 신고해서 어디에 누가 쓰러져 있다라고 이야기. 신고하기보다는 아저씨들 뭐 남성이 쓰러져 있어서 내가 이렇게 깨우고 이렇게 좀 터치를 하거든. 일어나시 정신 차리라고. 근데 젊은 아가씨나 뭐 이렇게 여성분이 있잖아. 그러면은 선뜻 겁나? 못 가. 꽃 뱀일까봐. 옷 뺨일 수도 있고 뭐 괜히 또 터치했다가 아, 맞아. 신고당할 수도 있고. 요즘에 성추행범. 맞아. 그래서 내가 택시를 탔는데 택시 아저씨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많지. 다 왔는데 안 일어나잖아. 근데 한번 어깨 이렇게 탁 쳤다고 경찰서 가재. 아 진짜요? 어. 작정했네.
제가 청소년 범죄 알아보니까 요즘에 고등학생 애들이 성매매 자기 이제 여자친구를 시켜가지고 그래. 성매매를 시킨 다음에 갑자기 여관에 들이쳐가지고 그런 내 거 동생이다. 많잖아요. 아 맞아. 그 성매매 일부러 알선 해놓고 그 현장을 잡아버린 거지. 그래서 촬영 다 해서 내 동생이다. 와이프랑 그리고 맞아. 돈 뜯어내려고. 문신 막 해가지고 보여주면 애들이 쫄아가지고 이제 합의를 하는 거지 그 자리에서. 내가 저번에 그거 말했잖아. 커피숍에서. 아 맞아. 위험하다니까요. 진짜 되게. 그 녹음 파일은 없어졌으므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 아 그때 메르미님이 녹음 파일을 날려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때 이제 비가 주룩주룩 오는 날이었죠. 응. 카페에 제가 토요일 날 커피를 마시면서 책을 읽으려고 갔어요. 그때 너네 리액션 똑같이 해. 책이래요. 책을 읽으러 갔다고. 뻥치지 마세요. 책을 한참 읽고 있었는데 어떤 여자가 내 옆에 앉아 있었어. 짐이 되게 많았고 일단 옷도 되게 짧은 미니스커트에 액세서리가 막 되게 특이했어. 막 인도풍 막 그런 거 있잖아. 근데 그 여자와 나 사이에 유리벽이 하나 있었어. 근데 자꾸 그 유리벽을 이렇게 텅텅 이렇게 치는 거야 자꾸. 그러니까 나를 한번 보라 막 이런 느낌 같아. 힐끔힐끔 봤지. 그러더니 짐을 막 이렇게 싸더니 내 옆자리로 와. 그러더니 막 이렇게 짐을 내려놓으면서 치마가 살짝 올라가잖아. 근데 나도 남자니까 보게 되지.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아. 그 치마를 이렇게 싹싹싹. 자기도 알겠죠. 여기서 모든 남자들의 궁금증. 응. 예뻤어요? 몸매는 되게 좋았어. 아 진짜요? 응. 얼굴은 안 덮어. 네 알겠습니다. 왜 네 무덤을 파? 아니 저 닮은 몸매 좋은 여자였다. 그런데 이제 뭐가 수상쩍어. 그래가지고 내가 담배 피우러 이제 밖으로 나갔어. 따라 나오는 거야. 라이터를 빌려달래. 이거 쓰시라고 하면서 줬지. 그 담배 불 붙이더니 잠깐 자기 좀 태워다 달래. 그래서 에? 어디 뭐 지하철역까지요? 그러니까 아니래, 그냥 드라이브 가고 싶대 자기는. 그때 이제 막 소름이 막 돋는 거야. 이거 형이 들어올 때부터 알고 있었던 건 아닌가요? 뭐를 알고 있어? 네. 제 족밥이다. 아니요. 먹이 거. 한고수님이 응. 딱 들어올 때부터 타겟으로. 어떤 차를 타고 왔고. 아니야, 약간- 나는 차는 저 멀리다 됐었어. 아 그래요? 응. 근데 뭐 찾기를 받겠지. 뭐 찾기를. 아 아니 드라이브 하고 싶다. 그때 막 소름 돋으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위험하다. 이거 엮이는 이거 지금 엮일 모드다. 여자친구 이렇게 엮어가지고 나 성매매 해가지고 협박하려나 보다. 그래가지고 바로 난 친구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 나도 시간 없다고. 그래서 종결됐죠.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무서워 그런 거. 여자가 댐비면 무서워 오히려. 저희 또래는 더 조심해요. 어린 친구들이 굳이 나이 많은 사람한테 와가지고 괜히 호의를 그렇게 베풀 일이 한다는 없잖아요. 무섭죠, 그런 거 보면. 네. 이상한 사람 많아요. 오늘 또 지하철 탔는데 지하철 오기 전에 옆에 어떤 여자가 앉았어요. 근데 혼잣말을 계속 하는 거야. 눈빛도 안 좋아. 그 얌전인지 여자인데 무슨 결국에 마지막 어떤 말을 하면서 일어서 어디 갔는데 나랑 결혼해줘 이러고 전화 너무 통화하고 있는 거 네가 이상했어. 잘못 본 거 아니야? 웃긴 거 아니야? 그래서 슬쩍 봤는데 귀에 뭐 없었고 끈 같은 것도 없었고 그냥 근데 눈빛이 이상했어요. 약간 지하철에 좀 멍하면서- 타다 보면 만나요. 출퇴근하다 보면 맞아. 이거 좀 느낌 싸한데 뭐. 그래서 지하철에 저번에는 별별 싼다 했지. 엊그저께는 타고 가는데 안 그래도 옆에 있는 아주머니가 오지랖이 좀 넓으신 분이었어요. 오지랖퍼. 네, 그래서 목소리도 뭔가 엄청 그러니까 고요한데 혼자 목소리가 크고 약간 그러시는 분인데 저희 어머니 같은 노약자석에 할머니 할아버지도 앉아있고 어떻게 목에 이렇게 종양같이 어떤 이렇게 혹 같은 거. 혹 같은 거를 달고 있는 남자분이 앉으셨는데 이분도 정신이 온전치 않은 것 같아. 그래서 괜히 막 제가 내가 암 걸린 사람이야? 하면서 엄청 크게 막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힐끔힐끔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오지랖 아주머니가 갑자기 그쪽으로 막 가요. 가더니 아저씨 내가 암 말기였는데 나 고쳤잖아요. 그래서 내가 번호 가르쳐줄게 번호. 근데 이 아주머니 진짜 순수해 보이긴 했어. 번호. 그러니까 자기가 말기 암이었는데 고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짠해서 번호를 가르쳐주겠다. 그랬더니 이 아저씨는 이미 삶에 쪄들은 거 평생.
이 아줌마가 자기한테 돈을 뜯어내려고 생각한다. 아줌마 같은 사람 신고해야 된다고. 그래서 아줌마 같은 사람이 진짜 나쁜 년이라고 그러면서 병 걸린 사람한테 돈 뜯어내려고 그런 번호 가르쳐주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이 아줌마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이 아줌마는 계속 도망가는데 쫓아다니면서 결국에는 맞은편에 앉아가지고 아줌마 같은 사람 신고해야 돼. 나랑 경찰서 가자고. 그런데 이 상황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저는 방관자가 되고 싶었어요. 나는 방관자다. 이 둘 누구도 상대하고 싶지 않아. 아줌마도 도와주고 싶지가 않고 근데 이 아줌마도 너무 오지랖이니까 이 아저씨는 너무 무서운 거야. 눈빛도 그렇고 이미 턱은 이만큼 부어있고 술도 한잔 하신 것 같고 거기서 방관자 효과. 메르미 네, 되게 방관 메르미가 아줌마 편 들면 같이 엮인다고. 네, 너까지 같이 가자. 그래서 너 같은 패지. 그래서 이 아저씨가 이 아주머니를 끌고 내릴 것 같았어요, 진짜. 근데 너무 불편한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지. 근데 결국에 아저씨가 먼저 그냥 휙 내려버리고 아주머니는 자기 변명을 계속하는 거야. 자기는 짠해서 내가 암이었어요. 근데 상상이 나같이 순수한 사람이 암이 낫지 막 이러면서. 진짜 아니었잖아요. 아니요, 제가요. 그래서 아니 제가 짠해서 가르쳐 주려고 그랬는데 이러면서. 특히 누구 대상이 없이 네. 혼잣말로. 혼자예요, 혼자. 일행이 없었어. 그 아줌마가 그때 그게 필요했어. 방관자 효과에서 내가 얘기했던 거 있잖아. 매미를 딱 찍으면서 말해야 돼. 맞아. 아가씨 봤지 아까. 그 내가 이거 그럼 매미도 동조한다고 같이. 맞아요. 지하철 타면 참 여러 가지 일이 많아. 진짜 많아. 진짜 많아요. 출퇴근길에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방관자였던. 근데 저희는 제가 좀 이제 시골 출신이라 저희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뭐 이렇게 다 아는 아저씨들이니까. 그 아저씨들 술 취해서 길에서 주무시고 계시면은 같이 이제 데려다 드리고 막 이랬는데. 근데 그런 게 필요해야지 범죄율이 줄어드는 것 같아요. 누구네 집 아들이다, 누구네 집 딸이다 이러면 아는 사람이면 도와주게 되니까. 근데 얼굴을 모른다는 거에서 이제 방관자가 돼버리지 않나. 그리고 저희가 청소년 범죄 이야기 하다가 여기까지 나온 거잖아요. 그죠. 돌아가면 영화에도 이런 이렇게 10대 집단이 나오죠. 헤드가 있고 행동대장들이 있고 쫓아다니는 애들이 있고 끼고 싶어하는 아이가 있고. 근데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아무리 사랑을 해줘도 지금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이런 거 나오면 그냥 아까 전에 안도팔님이 알아보신 그 사건도 집안 환경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조그만 자극에도 이렇게 엇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멘탈이 약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선천적으로.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부모의 역할이 그 내 자식이 어떤 상황에 처해졌는지를 유심 잘 관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먹고 살기 너무 바쁘잖아. 그러니까 그게 참 큰일이죠. 어떻게 다 케어를 해. 그 어떻게 보면 이게 범죄잖아요. 범죄 예방책이라고 해서 예방책? 그러니까 범죄가 안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요즘에 사설이나 아니면 토론 같은 데서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 제가 그 표창 지금 국회의원이죠. 네, 그분이 이제 어디 나와서 이야기한 거 들었는데 첫 번째는 사회 시스템이 중요하죠. 뭐 교육도 잘 돼야 되고 복지도 잘 돼야 되고 잘 사는데 굳이 범죄를 저지를 이유는 없잖아요. 그런 게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치안을 담당하는 이제 기관들이 잘 임무 수행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잠재적 범죄자들이 그 범죄를 안 저지르겠죠. 표창원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제가 표창원 교수님 책을 이제 몇 권 읽었어요. 오. 왜 그래? 나 책. 자꾸 구라치시면 아 진짜야. 책 본 거 맞습니까? 책 읽. 그냥 요약본 본 거 아니 블로그에서. 아니야 책도 있어 내 책 그거 산 거. 왜 안 믿어 얘들은 진짜. 안 어울려요. 그런데요. 맨날 차 뒤에 똑같은 책만 있던데. 공포 영화관. 불가사리한 책. 아니야, 표창 교수님 이렇게 한국의 세상에 살인마들이라고 있어요. 말 좀 하자 씨. 네네. 표창 교수님 이제 프로파일러잖아. 그렇죠. 영국에서 이제 공부를 하셨단 말이야. 네, 맞아요. 그때 겪은 일을 얘기해 주는데 자기 살던 동네에서 살인 사건이 일어난 거야. 표창원 교수님은 그 살인 사건 해결된 채 모르고 이제 한국으로 왔지. 한국으로 왔는데 영국에선 그게 아직도 수사를 하고 있던 거야 계속. 표창원 교수님이 살고 있는 동네에서 살인 사건이 난 거잖아. 그래서 그때 당시 살고 있던 사람들을 DNA를 다 조사하는 거야. 표창원 교수님 한국에 있는데 전화가 온 거야. 오. 당신 그때 그거 살았었지? 않냐? 한국으로 가겠다. DNA 추출하러 오겠다는 거야 영국에서. 오. 그 정도야 영국이.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던
치안. 예, 치안이 그 정도 어떤 정도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지만이 잠재적 범죄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면 무서워서라도. 그래서 혹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법을 강하게 해야지,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지 뭐 범죄가 안 일어날 거다. 영국이 CCTV 많기로 유명한 거 아니에요? 그렇기도 CCTV 하죠. 네. 그 93년 그때도 있잖아. 존 베너블스 CCTV로 잡은 거야. 93년인데.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그거죠. 이제 범죄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났다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사후 처리를 잘 해야 된다는 거죠. 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으면 교육을 시키든지 그 세 가지가 잘 이루어졌을 때 범죄율이 줄어드는 거죠. 그것도 필요하고 이제 딴 거를 덧붙이자면 저는 항상 그래요. 인간성 회복이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뭐 아이들을 따뜻하게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런 것들이 요새 저는 필요하다 생각해요. 제가 무슨 식당에 가서 냅킨이나 뭐 수저가 떨어졌다 땅에 근데 종업원이 와서 주우려고 해요. 주워주려고 해요. 네. 근데 요새는 주워주니까 그냥 가만히 계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손님인데도 그러니까 제가 있으면 가만히 있는 내가 수저를 떨어뜨렸어. 근데 종업원이 주워줘. 근데 저는 손님이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랬을 때 저는 알바 되게 많이 했는데 기분이 좀 안 좋을 때 되게 많아요.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할 때 같이 주워주면서 감사합니다 정도는 해야지 서로 이렇게 그게 당연히 이 사람이 할 일이고 나는 당연히 손님이 서브를 받는 게 당연하지만 그래도 너는 저걸 주는 사람이고 나는 아니다라는 걸 경계를 재어봤을 때부터 그 싹이 시작되는 것 같아. 입이 간질간질하네요. 이게 다 이제 저희가 너무 혜택을 많이 누리고 살아서. 그래서 근데 그런 것도 있잖아. 내가 돈을 쓰는데 내가 돈 대접을 해야 돼. 그러니까 돈이랑 또 연결된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과시나 이런 거는 일단 둘째고 내가 힘들게 번 돈을 나를 위해서 쓰는데 네가 이 정도 서브는 해야 된다라는 느낌이랑 아이들을 키울 때 그런 것들 여기 땅에 떨어진 휴지가 있어요. 어머니랑 아이들이 아이가 산책을 해요. 근데 아이가 쓰레기를 주우려고 하면 엄마는 그렇게 그러니까 꼭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시니까 이렇게 하는데 저거는 쓰레기 치우는 사람이 줍는 거야. 너는 그런 거 만지지 마. 라고 하는 비율이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점점. 너는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저런 일을 하는 사람 따로 있어. 라고 했을 때부터 저거는 허드렛 일 하는 사람과 그걸 하지 않는 사람은 구분된다는 것부터 요새 하면 유독 그런 식으로 교육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네, 이게 비율이 늘어나는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다 못 살았잖아요. 그래서 서로 도와주고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요즘에는 빈부격차가 심해지다. 상대적으로 그런 사회적으로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억하심정이 시작이 된다고 느껴져요. 그 여기 계신 모든 개돼지 분들이 저희 네. 그냥 열심히 1%를 위해서 서브를 해야죠. 서브를 하는 거죠. 그 1%들은 자기가 할 일을 누리고 사는 거고.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다들 좀 그죠. 서로를 위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뭐 영화 마지막 방송 같냐? 영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 영화를 만든 감독도 이제 실화라는 썰도 있는데요. 진짜 좀 찾아봤더니 실화는 아니고 네. 그런 사건들을 많이 조사한 후에 이 영화를 제작을 했다고 해요. 한번 생각해볼 문제이긴 한 것 같습니다. 많은 얘기 나눠봤는데요. 일단은 영화 소개해드릴게요. 이런 실화들이 영화에서 어떻게 그려졌는지 일단은 제목은 이든 레이크, 네. 감독 제임스 와킨스 감독. 와킨스. 이분 알만한 영화로는 해리포터에 나온 다니엘 레드클리프가 주연한 우먼 인 블랙이 있습니다. 주연은 여자 주인공인 켈리 라일리. 좋아요. 잘 모르는 분. 남주가 좀 유명한 사람이더라고요. 마이클 패스벤더인데 저도 어디서 많이 봤다 싶었는데 엑스맨 엑스칼리프에 나와서 마그네토 교수 역할. 젊은 마그네토 교수 역할을 맡은 배우더라고요. 그리고 딴 데도 나오고 스티븐 잡스에서 스티븐 잡스 역할 했고 나오더라고요. 노예 12년에서도 주인공이었고 프로메테우스 거기서도 그 아저씨가 주연이었어요. 프로메테우스 너무 신기한 영화. 그 아저씨 로봇 아니었나요? 그 아저씨가 그거였지. 네. 나중에 모가지만 남잖아요. 네. 신기했어. 유명한 아저씨야. 몰랐네. 그래서 개봉 연도는 2008년, 러닝타임은 91분입니다. 간략하게 소개할게요. 특별한 추억을 남기고 싶었던 제니와 스티브는 개발 직전의 아름다운 호수 이든 레이크를 찾습니다. 이든 레이크. 한가로운 여유를 누리고 싶었지만 불량한 10대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휴가는 엉망진창이 되어갑니다. 처음부터
보면서 되게 짜증났죠 우리. 그래서 저는 이게 반전이었어요. 10대 애들한테 당한다는 게. 제가 보다 물어봤잖아요. 설마 얘네들한테 그래? 말했잖아요. 분노가 막 끌어오르죠 이제. 10대들은 스티브의 차까지 훔치고 실랑이 끝에 스티브는 10대들의 우두머리 브렛, 여기가 헤드죠. 브렛의 도베르만을 죽이고 맙니다. 도베르만이 아니라 로트와일러. 도베르만 아니에요? 아 도베르만. 그렇구나. 나 개박사인데 왜? 그죠. 당연히 도베르만인 줄 알았는데. 도베르만은 좀 얄쌍하고. 그것도 독일계예요. 로트와일러도. 진짜 박식이. 세퍼트 아닌 아버지 게 뭐지? 이야기했습니다. 옆에서 시비 거는 건 시비 거는 건데 차를 훔친 데서 여기서 스티브가 확 내 차를 훔쳤다고 여자친구 자꾸 말리지만 그래서 갔는데 몸싸움을 하다가 나이프에 이제 목이 나가죠. 그 강아지 이름이 보니. 로트와일러? 보니. 보니. 보니 하면서. 근데 이 브렛이 보니까 약간 분노 조절 장애 느낌이 ADHD. 막 났잖아요. 아버지도 약간 그렇고 아버지도 무서웠어. 그래서 죽이고 맙니다. 분노로 이성을 잃어버린 브렛. 근데 거기서 키 던져주면서 그냥 가! 막 이럴 때 그때 좀 착해 보이지 않았냐? 아 그때 차 키 던져주면서 그냥 가라고 그럴 때. 맞아. 제니와 스티브는 위협적인 그의 모습에 위험을 감지를 합니다. 그래서 뭔가 공포가 스치죠. 아 이거 뭔가 큰일이다. 이거 뭐, 얘 되게 불안하다. 남주 여주가. 네, 그래서 숲에서 도망치려고 하면서 차 사고가 나죠. 네. 나무 이제 차 사고 나가지고 돌을 던지기 전에 이제 남자 주인공이 나뭇가지인가 굵은 나뭇가지인가에 근데 아마 앞이 안 보여 찔렸을 하고 거야. 팍 박지 않아요. 앞에 안 거기서 보여. 더 크게 다친 거죠. 네, 그래서 크게 상처를 입어요. 제니와 스티브는 그 10대들을 피해서 그 숲에서 도망을 도망을 치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추격전이고 그 부분의 연출이 긴장되는 거라 한시도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아 재밌었어요. 분노에 휩싸인 아이들과 두 짜릿짜릿했어. 어린의 추격전. 누가 누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서 힘들어가는 장면이 하나 있는데 그 여자 주인공 다리 못 찔렸을 때 있잖아요. 맞아. 그 빼낼 때 막 내가 힘이 들어가는 거야. 다칠 때부터도 막 저는 했어요. 보셔야 돼 이건. 근데 연출을 잘한 것 같아요. 안도파님 무서우셨대요. 네. 그런 영화에 약하시대요. 저는 약간 추격 막 이런 거 막 쫄깃쫄깃한 거 되게 약하거든요. 강대리님은 좀비 이런 거에 약하고. 얘뭐 다음. 징그러운 건 정말 싫더라고. 그럼 한구수님은 뭐가 제일 좋아요? 못 저는 보는 영화? 그 필름 있잖아요. 스너프 필름. 실제? 응. 아, 보신 적 약간 있으세요? 한 번 봤죠. 한 번. 사실적인 거다라고 하면 약간 진짜 실제다. 스너프 필름. 아 그래요? 응. 스너프 필름이 실제 영상이잖아요. 스너프 필름이 그 돈 이제 처음에 시작된 계기가 돈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 삶에 재미가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킬러들한테 돈을 주고 야, 누구 사람 하나 죽는 장면 좀 찍어줘.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게 스너프 필름이야. 그걸로 제일 유명한 영화가 무언의 목격자라고 있어. 되게 옛날 영화야. 근데 여자가 벙어리야. 근데 그 여자가 목격을 하는 거지. 스너프 필름 찍는 거를. 그리고 또 하나 유명한 영화가 약간 호스텔? 호스텔이라고 들어봤나? 들어는 봤어요. 호스텔 1, 2, 3까지 나왔는데 그거 한번 보자고. 호스텔. 그것도 할 얘기 많아.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 어디 전쟁통에서 누구 납치돼서 목 잘리고 그 영상 총살당한 영상이나 이런 거 다 스너프 필름. 그쵸. 아, 나는 실제 영상은 스너프 필름. 실제라 그러면 일단 등골 없어. 그 정도는 돼야지 한구수님 등골이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저도 뭐 이렇게 감동적인 영화 보고 눈물을 흘리세요? 다들? 저는 잘 흘려요. 아 영화 보고 슬픈 영화 보고 멜로 영화만 봐도 여주인공이 막 슬퍼하면은 막 나도 따라서 안도팔리면 저는 안 그랬는데 요즘 점점 들어 그러죠. 갈수록 슬슬 생기죠. 네, 갈수록 심해지고. 안도팔님처럼 그런 경우예요. 저도. 네. 메르민 쟤는 저기 피도 눈물도 없고 저는 슬픈 영화 보면 절대 눈물이 안 나는데 그 다큐멘터리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요. 그것도 그것도 어차피 그게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연출된 거에는 안 슬픈데 이게 실제는- 극인 거는 안 슬픈데 실제면은 슬픈 거야. 저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말고 그거 보고 영화관에서 오열을 했다니까. 와이프가 너무 쪽팔려가지고 오열을. 웬만하면 남자 그냥 이렇게
이렇게 눈물 눈물만 훔치지 이렇게 않냐, 하는데 그냥? 그러니까. 아 웃겨. 막 이렇게 꺼이꺼이 했네, 꺼이꺼이. 어디 부분에 제가 딱 그 핀트가 탁 가니까 아 그때부터 막 우리. 반대로 된 거 아니냐? 와이프가 이렇게 등 토닥토닥 해주고 네가 막 근데 그러니까요. 실제로 남자들이 감성이 더 풍부해지고 여자들은 전혀 아, 없었어요. 이상해지네. 호르몬 변화 때문에. 나이 또 에스트로겐이 더 생기나? 네 맞아요. 너는 왜 테스토스테론이 생겨? 원래 남자 여자 바뀐다잖아요. 바뀐 나자인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좀 그래가지고. 자, 블랙홀 남자 1명, 여자 3명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추격전이 벌어지는 그 영화입니다. 결론은 영화를 보시면 될 것 같고 보실만 해요. 예상을 뒤엎는 결말이기도 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영화 역시 반전이 있죠. 네, 반전이 있죠. 네. 그래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내가 어른일 때 아이들을 뭐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거. 단순히 스릴러라는 것도 있지만 장르적인 응. 걸 떠나서 응. 네. 왜 사회적 안전장치 뭐 이런 것도 생각하게 이 되고. 어린 애들이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서 그렇게까지 됐는지를 영화를 끝까지 보시게 되면 아마 아시겠죠. 이 영화의 배경도 영국이죠. 저희가 서울의 청소년 범죄를 이야기했던 게 그리고 제가 찾은 케이스도 청소년이 성인을 상대로 한 범죄를 이제 찾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이제 영화와 관련지어서 저는 그게 반전이었네. 네. 아, 아이들이 어른을 그랬구나. 나는 뭐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 주인공이 마동석이었으면 그럼 애들이 달라지지 않았을까? 결국 완력이야. 이웃 사람 그 영화 보셨죠? 저 유튜브로 약간 주요 장면 봤어요. 근데 그 살인마가 마동석한테 막 미친 듯이 막잖아. 맞아. 그때 통쾌하잖아, 막. 네. 얘긴 해봤는데 평점 일단 간단하게 매겨볼까요? 대충 감상은 된 것 같고 간략하게 저는 강대리님 별 4개 반. 별 4개 반, 5개 중에 반은 어디서 반? 깎았나요? 반은 너무 좀 짜증이 나서 아 깎았고. 기분이 언짢았다? 네. 아, 자존심상 깎은 것 같은데 너무 재밌게 봐놓고 이거 괜히 5개 주면은 저도 20대 초반에 그런 약간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가지고 진짜? 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아이 그건 아닌데 아무튼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서 어떻게 얘기 좀 해줘봐. 그냥 친구랑 지나가다가 고등학생들이 한 8명 정도가 지나갔어요. 그냥 서로 이제 한 마주치게 지나간 거죠. 또 이제 어깨가 보통 남자들이 어깨 치면은 또 사람이 또 이제 부딪혔어? 이상이잖아요. 그러던 이제 얘네들끼리 막 뭐야 막 하면서 욕을 하면서 이제 가더라고. 이제 친구가 그거 보고 못 참아가지고 일로 와봐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물어봐. 너 집에 들어갈 때처럼. 일로 와, 나 이리 진짜로 나와. 또 왔어요. 근데 진짜로 와가지고 왜요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저희를 이제 완전 두동강을 냈죠 그냥. 자꾸 도망가게 돼 10대들 그렇게 모여있으면. 그 이야기하니까 신천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술 먹고 이제 지나가던 성인이 어깨를 부딪혀가지고 그 고등학생 무리들한테 그 자리에서 맞아가지고 바로 사망한. 그래서 안도팔림 평점은? 저는 4점입니다. 하나는 하나요? 일단은 보고 나서 약간 좀 찝찝했고요. 네. 역시 기분. 네, 결말이 좀 찝찝한 결말이라서 재밌었다 뭐 이런 거보다 이거 뭔가 영화에서 느낄 수 있는 카타르시스를 느끼지 못했어. 그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너무 해소가 안 돼. 극적이라는 건 알지만 이입이 된다고 할까? 현실 가능해서 네. 더 찝찝해. 그래서 막 좀 내가 주먹이 젖히잖아. 네, 막. 그래서 더 찝찝한 것 같아요. 황구수님은요? 저는 요번에는 좀 이제 짜게 주려고요. 뭐 의도된 거예요? 별점의 그 높낮이도 계산하시는 거예요? 그럼요. 저는 재밌었어요, 영화 자체는. 재밌었는데 저는 3.5점인데 좀 약간 뭐라 그래야 될까? 10대들을 너무 무서워하게 되는? 네, 이거 보고 좀 무섭다고 느꼈어. 그래서 여자친구랑 갔는데 어린애들이 그렇게 막 약을 올려. 근데 남자친구가 가만히 있기도 뭐한 상황인 거예요. 자기 여자 보고 있는데 거기서 쫄보 소리 듣기 딱이지. 메르민님은? 저는 5개. 5개! 5개 쳐. 별 100개 중에 벌써 5개 나왔어. 좋아한 것 같은데. 재밌었어요. 90분 러닝타임도 마음에 들고 너무 길진 않고 짧지도 않고 딱 마음에 들고 현실 가능성에
그냥 그게 잘 연결이 된 것 같아요. 남자 주인공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여자 주인공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고 10대들이 자기 헤드를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치. 상황이나 그 와중에서도 또 고민하고 이런 것 고민이 많이 나오진 않지만 또 멈칫할 때 있잖아요 애들이. 그리고 마지막에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까지 그렇죠. 그냥 어른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투표 꼭 해야겠다 뭐 이런 거 우발적으로 걔를 죽인 것도 그렇게 시작해서 긴장감이 계속 유지되면서 어른이 이기냐 아이들이 이기냐 그러니까 그런 것들 저는 5개 나갑니다. 야 많이 좋은데. 근데 제가 별 감이 없어요. 몇 개를 줘야 돼? 많은 얘기 나눠봤습니다. 그들의 놀이터인 숲에서 제니와 스티브는 이 위험한 아이들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인가? 이상 이든 레이크였습니다. 이든 레이크였습니다.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오늘 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